원조 책받침 미녀, 프랑스 여배우 소피 마르소 이야기. 1. 소피 마르소는 부잣집 딸내미였나? 소피 마르소는 1966년 11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상점 종업원인 어머니 시몬 모리세와 트럭 운전수인 아버지 부누아 모피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 부누아 모피는 그녀가 어린 시절 그녀의 양육과 교육에 무책임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부모들은 그녀가 9살 때 이혼했다. 그녀에게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를 나온 오빠 실박 모피가 있고 그 오빠도 영화계에 종사하고 있다. 유년 시절 소피 가족은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노동자 계급의 삶을 살았는데 그녀 가족의 계급성은 후에 그녀의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준다. 또 그녀의 신장은 173cm인데 프랑스 여성 평균 키가 164.5cm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키에 속한다. 2. 우리나라에서 라붐은 언제 개봉했을까? 1980년 2월 소피와 그녀의 어머니는 10대 청소년을 찾는 모델 에이전시를 찾아갔다. 그때 마침 영화 라붐의 캐스팅 디렉터인 프랑수아즈 매니드리가 그 모델 에이전시에 새로운 10대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계기로 소피 마르소가 주연으로 출연한 10대들의 파티란 뜻의 영화 라붐은 프랑스에서 440만 장 그리고 전 유럽에서 1500만 장의 티켓이 판매되는 초대형 히트를 기록하게 된다. 라붐 1편은 프랑스에서 최초 개봉 후 20년이 넘게 지난 2013년 10월 24일이 되어서야 우리나라에서 개봉됐다. 라붐 1편의 초대박 히트에 힘입어 소피는 1981년에 드림 인 블루라는 곡을 프랑스의 유명 가수 프랑수아 발레리와 함께 듀엣으로 부르며 가수로도 데뷔했다. 하지만 이 노래는 그녀의 미모와는 별개로 국내에서는 아무런 반향이 없었다. 1981년 소피는 자신의 소속사인 고목 영화사가 자신을 10대 소녀가 의붓 아버지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내용의 영화인 좋은 아버지에 출연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해당 영화에 출연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개인적으로 100만 프랑을 마련하여 고목 영화사와의 독점 계약을 해지했다. 소피 마르소가 16세의 나이가 된 1982년 12월에 개봉한 라붐2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일대에서 매우 큰 성공을 거두었다. 붐2는 일본, 중국, 대한민국 등에서도 공식적으로 개봉됐으며 그 여파로 소피 마르소의 미모에 반한 그녀의 팬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1982년에 프랑스에서 개봉된 라붐2의 국내 개봉일은 1986년 7월이었다. 3. 80년대 책받침 여신들 가운데 원탑은 누구인가? 8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피비 케이츠, 브룩 슐즈 그리고 소피 마르소가 서양의 3대 책받침 여신이라고 불리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1963년 뉴욕 상류층 가문에서 태어난 피비 케이츠는 외할아버지가 화교계 필리핀 혈통인 외가와 유대계 러시아 혈통인 친가가 섞인 동서양의 미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묘한 매력을 가진 스타였다. 1965년생인 브룩 실즈는 아버지로부터는 이탈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의 혈통을, 어머니로부터는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의 혈통을 물려받은 전형적인 서구형 미녀였다. 브룩 슐즈는 1살 때 아이보리 비누 CF에 출연하여 연예계에 데뷔한 후 아역 배우로 명성을 날리며 바비 인형과 같은 얼굴과 몸매로 전 세계의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게다가 대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 중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했다. 1966년생인 소피 마르소는 노동자 계층 출신이지만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유럽의 미인형 얼굴과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진 원조 베이글녀였다. 이 당시 국내 책받침 여신으로는 하이라, 채시라, 이상아, 김혜수, 이연수, 이미연, 김혜선 등이 있었다. 4. 1989년 소피 마르소의 국내 광고 모델료는 국보 선동열 선수 연봉의 2배. 소피 마르소는 1989년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 화장품 CF를 찍었다. SOD 화장품 드봉 아르드버 De bon.
이때 그녀가 받은 광고 모델료는 무려 2억 원이라는 고액이어서 큰 논란이 됐었다. 당시 국내 대기업 대졸 초봉은 월 40만 원 내외였고 사립대학 등록금은 8, 90만 원 내외였으며 국내 프로야구 최고 연봉자였던 선동열 선수의 연봉은 국내 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1억을 돌파하는 해였다. 소피 마르소의 국내 광고 출연은 이후 국내 광고계의 주윤발, 왕조연 등 해외 스타들이 연달아 출연하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소피 마르소의 첫사랑은? 1989년 소피 마르소는 자신보다 무려 26살 연상인 폴란드 출신 영화감독 안드레이 줄랍스키와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 80년대 중반부터 이미 소피 마르소와 안드레이 줄랍스키 감독이 동거를 하고 있다는 설이 프랑스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지만 1989년 소피 마르소가 줄랍스키와의 관계를 직접 인정하기 전까지 그녀의 소속사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었다. 소피 마르소는 1981년 5월 만 14살의 나이로 처음 칸 영화제에 참석했을 때 라붐의 감독인 클로드 피노토의 소개로 바이에르 르 마제스틱 칸느 호텔로 가서 안드레이 줄랍스키 감독과 첫 만남을 가졌으며 그녀가 18세이던 1984년부터 줄랍스키 감독과 본격적으로 동거를 시작했다고 한다. 1989년 이 둘은 함께 영화사를 설립했고 나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쇼팽의 푸른 노트를 공동 작업했다. 그리고 1995년 6월 안드레이 줄랍스키와 소피 마르소 사이에서 아들 뱅상 주아프스키가 태어났다. 그 뒤 두 사람은 2001년에 이혼했다. 소피는 줄랍스키와 이혼한 후 미국 프로듀서 짐 램리와 6년 동안 교제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002년 6월에 태어난 딸 줄리엣 램리가 있다. 2007년에 짐 램리와 헤어진 그녀는 자신이 두 번째로 감독한 영화 트리비알에 함께 주연으로 출연한 미국계 프랑스인 배우 크리스토퍼 램버트와 사귀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교제했다. 소피는 2016년에는 약 10개월 동안 셰프이자 레스토랑 사업가인 시릴 리냑과 교제하기도 했다. 6. 소피 마르소의 재산은? 소피 마르소의 재산은 5천만 불 정도로 추정되는 보도가 많지만 2024년 최신 보도에 따르면 최대치 2억 4,5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녀는 분별력 있는 주식 투자, 상당한 부동산 보유, 미국의 화장품 회사 커버걸과의 계약을 통한 수익 등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파리의 여러 레스토랑과 축구팀 파리 엔젤스를 소유하고 있다. 소피 마르소는 보드카 브랜드 퓨어 원더 마르소 프랑스를 출시했고 베스트셀러 향수 위드 러브 프롬 마르소와 소피 마르소 시덕션이라는 패션 라인으로 주니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7. 소피 마르소의 노출은 의도된 것일까? 소피 마르소는 2015년 5월 칸 영화제에서 10년 만에 아찔한 노출 사고를 다시 한번 겪었다. 제68회 칸 영화제에서 열린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시사회에 각선미가 드러나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소피 마르소는 계단을 오르던 중 앞섬이 벌어지면서 속옷이 노출됐다. 외신은 이를 의상 오작동으로 표현했다. 소피 마르소는 10년 전 칸 영화제에서도 아찔한 가슴 노출 사고에 휘말렸다. 당시 가슴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소피 마르소는 인터뷰에 응하던 도중 갑자기 한쪽 어깨끈이 풀리면서 가슴이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당시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소피 마르소는 전 세계 속옷 회사 등으로부터 이전보다 더 많은 CF 제의를 받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기도 했다. 소피 마르소는 1985년 성난사랑 폴리스, 1986년에 지옥에 빠진 육체 등에서 연이어 과감한 노출 연기를 선보임으로써 청순한 소녀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한 변신을 시도했었다. 특히 지옥에 빠진 육체에서 마르소는 라붐에서 아버지 역으로 나왔던 클로드 브라세르와 부부로 출연하여 전신 누드가 포함된 정사신을 펼쳐서 그녀의 청순한 모습을 기억하던 팬들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린 적도 있었다. 소피의 노출 수위 높은 영화를 본 사람들은 청순한 얼굴보다 몸매가 더 매력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8. 소피 마르소가 출연한 최고의 영화는? 소피 마르소는 1980년 13세 나이에 영화 라붐으로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오른 이후 46편의 영화에 출연하고 2007년에 개봉된 트리비알 등 총 4편의 영화를 감독하거나 각본을 써왔다.
그녀의 초기 대표작으로는 1980년과 1982년에 각각 개봉된 라붐과 라붐2가 있고 1988년에 라붐을 감독했던 클로드 피노토의 신작인 유코릿 러브를 들 수 있다. 이 영화에서는 노르웨이 여가수 카롤린의 크리게르가 부른 유코릿 러브가 잔잔한 배경음악으로 등장한다. 증학교 교사인 발렌틴 역을 맡은 소피 마르소는 대학 교수 자격 시험에서 몰리에르의 사랑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작곡가이자 이혼남인 연인 에드워드가 지켜보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본인의 사랑관을 명쾌하게 답한다. 그리고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 영화는 20대 초반인 소피 마르소의 절정의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영화라 할 수 있다. 소피 마르소는 1990년에 개봉된 고요한 팰리세이드라는 영화로 처음 헐리우드에 진출한다. 1992년에는 유리디체 극장에서 공연된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유명한 희곡 피그말리온에서 주연인 엘자 돌리틀 역으로 출연하여 연극 무대에도 진출했다. 특히 피그말리온에서의 연기가 호평을 받아 소피 마르소는 그해 최고의 신인 여배우를 위한 상임 몰리에르 상을 받았다. 1995년 영화 브레이브하트에서 소피는 이사벨라 공주 역을 맡아 윌리엄 웰레스 역을 맡은 제작자이자 감독이었던 멜 깁슨과 함께 초대형 히트 영화를 만드는 여주인공이 된다. 그녀의 첫 영어권 영화 도전이었던 이 영화에서 소피는 15분 동안만 화면에 보여지지만 그녀의 빼어난 미모는 이 역사극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이 영화는 1996년 아카데미상 10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최우수 작품상과 최우수 감독상 등 5개 부문을 수상했다. 소피 마르소는 1997년 버나드 로즈와 러시아에서 촬영한 레프 톨스토이 원작의 안나 카레니나에서 주인공인 안나 카레니나 역을 맡아 기대 이상의 연기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아주 매끄럽게 위험, 우아함, 고상함이 요구되는 주인공 역을 소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9. 소피 마르소는 정치적 인물인가? 1993년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 때 소피 마르소가 대통령과 동행하여 방한한 적이 있다. 당시 소피 마르소를 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군중을 보고 미테랑은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러 왔다고 생각해. 동행한 한국인 통역사에게 마드무아젤,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줄은 몰랐소 라고 말하며 대단히 흡족해했다고 한다. 소피는 노동자 계급 가정 출신이라서 그런지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노골적으로 백인 우월주의를 내건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장 마리 르펜이 예상을 뒤엎고 결선 투표에 진출하자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뛰어들었다. 소피 마르소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브리지트 바르도 재단이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서한을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 보낼 때 그 항해 성명문에 나탈리 베이, 장폴 벨몽도 축구선수 에마뉘엘 푸티와 함께 서명했다. 소피 마르소는 2014년 9년간 동거해 온 트리에르 바일레를 버리고 여배우 줄리 가예와 스캔들을 일으킨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에 대해서 올랑드는 비열한 겁쟁이라는 거침없는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또 2023년 12월 프랑스의 국민 배우인 제라르 드파르디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와 영화 폴리스에서 같이 연기를 했던 소피 마르소는 제라르 드파르디웨는 스타 배우가 아니라 세트장의 직급이 낮은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용기내어 발언했다. 소피 마르소는 2024년 5월 7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하기도 했다. 소피의 참석은 여전히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녀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 이외에도 소피 마르소는 다양한 인권운동에 참여해왔고 국제사면위원회와 유니세프를 지금껏 후원하고 있다. 그녀는 특히 여성 인권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10. 소피 마르소가 프랑스 최고훈장을 거부했어? 2016년 3월 소피 마르소는 당시 대통령 프랑스와 올랑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나이프에게 테러와 극단주의에 맞서 싸운 공로로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한 것을 비난하며 그녀에게 수여될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거부했다. 소피는 그녀의 트윗에 사우디아라비아 명예와 참수의 군단이라는 제목의 르몽드 기사를 링크하면서
그해 초부터 사우디 내에서 자행된 70건의 처형과 여성 인권에 대한 경멸과 같은 수많은 인권 침해를 비난했다. 레지옹 도네르는 1802년 나폴레옹 황제 시절 제정된 훈장으로 프랑스를 위해 공헌한 이들에게 주어진다. 2015년에는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가 그 전에 올랑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수훈을 거부했다. 프랑스 문화예술인 중에서는 브리짓 바르도, 귀스타브 쿠르베, 기드 모파상, 장 폴 샤르트르, 조르주 브라상, 모리스 라벨 등이 그랬던 것처럼 매년 몇몇 수상자들이 수상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국인으로 레지옹 도네르를 받은 사람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정명훈 지휘자, 이창동 영화감독,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있다. 소피는 일찍이 2002년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 및 문화훈장을 받아 기사로 임명되었으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2003년에 예외적으로 장교 타이틀로 승진된 바 있다. 그녀는 이 장교 타이틀 서훈식에서 당시 프랑스 문화부 장관 장 자크 에일라공으로부터 이런 칭송을 받았다. 소피 마르소는 여성 정복자이자 야심찬 여배우이며 수백만 명의 군중에게 당신은 자유와 혁명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경력은 까트린느 드네브, 제라르 드파르디웨, 필립 누아렛 그리고 장 폴 벨몽도의 뒤를 잇는 가장 위대한 프랑스 배우들의 전통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의 롤 모델이며 해외에서는 완벽한 프랑스 여성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공화국의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60의 나이를 눈앞에 둔 여배우 소피 마르소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진정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이다. 소피 마르소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